오늘 개장 때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우리 증시,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종전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강공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증시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요.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 대대적 타격, 에너지 대란이 올까요? 오늘 연설 내용들 앞서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고 이란과의 전쟁 앞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지속이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게 사실 길어봐야 2, 3주다. 그리고 오늘은 2, 3주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같은 2주, 3주가 걸렸는데 묘한 뉘앙스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 발언들 이후로 모든 시장이 급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문서진 대표님. 미 선물부터 오늘 국장까지 쫙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저 하나라고 보시죠? 일단 그 내용을 보면 다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내용이거든요. 네. 어차피 미국이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것 같았고 그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핵심은 이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타코, 여기서 암고도 뭔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그냥 떠날 거라고 기대를 좀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제 그만할 거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최소한 이란을 흔히 말하는 석기 시대로 만들어 놓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니까 결국에 네. 군사 흔히 말하는 이 활동을 조금 더 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입장에서 좀 불확실성이라고 네. 보는데 근데 이런 이슈는 어느 정도 오늘 예상을 했었던 게 뭐냐면 이란 대통령이 그 성명문을 오늘 썼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이런 미국이 지금 현재 본인들의 흔히 말하는 생활 시설들을 다 파괴한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이제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진다.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이 전쟁 범죄 아니냐. 그리고 이란 국민들을 주변에 있는 이란 국민들을 한번 봐봐라. 정상적인 사람들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그 감지를 한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한번 다 그냥 흔히 말하는 이제 괴멸시키고 네. 갈 거다라는 느낌을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이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2기 다 합쳐서 군사를 일으켰을 때 흔히 말하는 아무 행동을 안 하고 물린 적이 없었어요. 항상 뭔가 군사를 흔히 말하는 움직이면 어떻게 해서든 다 쓰고 끝냈거든요. 여기에만큼 타코는 없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예, 군사 관련 부분은. 그렇다면 지금 조지 부시함이 지금 옵니다. 지금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 딱 2, 3주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와요. 그러면 저게 왔을 때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흔히 말하는 타격을 다 끝내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고 이번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2, 3주까지 협상 안 되면 그냥 다 끝내고 우리는 나가겠다라는 걸 말한 거니까 확실하게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더 길어진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건데 근데 우리가 이라크전 때를 보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라크전 또 지상군이 투입되는 시점이 저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마지막 공습을 하는 시점이 저는 시장의 저점이라 생각돼서 추가적으로 그럼 지금 미군에서는 지상군 투입도 고려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보세요? 또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으면 2, 3주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상군까지는 투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또 점쳐보고 있는 문서진 대표고요. 사실 저 석기 시대라는 멘트가 예전에 9.11 테러가 났을 때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미군 그 영공을 파키스탄 영공을 풀어주지 않겠다면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 되돌려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석기 시대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정경민 팀장님, 이제 아시아 시장 중에서 근데 우리가 또 유독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어제 이제 일본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일본도 어제 오른 거에 딱 절반 조금 더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어제 반등했던 거에 한 절반 정도는 물론 이제 오전 고점 하면은 조금 더 밀린 걸로 볼 수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좀 실망감을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어요. 이게 이 변동성이 전부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폐장 시간하고 겹치는 유럽 증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소화할지 새벽에 열리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소화하고
우리 증시는 금요일 내일장을 어떻게 할지까지는 봐야 이 뉴스 트럼프의 담화가 그쵸. 오롯이 우리 시장에 이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4월 3일 날은 또 부활절 휴일이잖아요.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문선인 대표께서도 그 말씀하셨지만 올림픽 끝나고 전쟁 개시를 했듯이 이 부활절 끝나면 또 지상군 파병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시장의 우려가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리터리의 측면으로 보더라도 지상군이 임박한 그런 징후가 몇몇 보이기는 해요. 어떤 포인트가 보여요? 이제 뭐 이건 좀 구체적인 내용인데 A10기라고 이제 그 지상전 지원 전폭기가 있는데 아이고, 예. 그게 지금 속속들이 좀 도착하고 있다. 이게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면 거의 대검 갈고 손톱 깎은 이제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게 있으면서 시장이 좀 더 밀렸던 것 같아요. 그 뉴욕타임즈 보도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데 이제 시장의 저점은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좀 징후들이 좀 이렇게 지표적으로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좀 추가적인 악재가 나와도 더 빠지지 않으면 그건 저점인 거죠. 네네.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되기를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뭐 해석이 여러 개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쟁 불확실의 연속이 되는 거는 뭐 맞는 것 같고요. 일단 2, 3주면 끝난다라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을 걸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알아서들 하라라는 이제 그런 발언이 이제 또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를 너무 심하게 했던 거지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전쟁의 어떤 변동성은 이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몇몇 이제 지표들 뭐 유가 뭐 환율 또 채권의 금리 이런 것들의 이제 변동성이 좀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앞서 이제 두 분께서 짚어주셨던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어떤 파괴력, 수급의 무게감이 조금은 좀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는 점들이 여기서 추가적인 KO가 나올 만큼의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이 어지간한 악재는 좀 흡수하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따 좀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난번 지상전이 시작되더라도 지난번 저점, 그러니까 엊그제 만들었었던 저점 정도는 5천. 네, 훼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3월에 계속 네.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4월에도 그냥 계속 박스권 형태로 이어지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지금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4월 6일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이 오늘 내일 정도에 유럽과 미국 증시가 뭐 예를 들어서 선방을 했다, 뭐 여기에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찝어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뭐 좀 보합 정도로 이렇게 좀 소화하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이슈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지상전이 좀 세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해 보입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자율 반등이 이 이슈로서 좀 죽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5,000에서 5,500선 뭐 5,000선을 잠깐 깬 한이 있더라도 뭐 D+2일 기준으로는 5,000선 정도는 훼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종전의 어떤 마침표가 찍어질 때까지는 5,000에서 5,500선의 좁은 박스권을 기준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증시, 박스권 흐름, 밴딩까지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문선준 대표님, 근데 일각에서는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지 않냐라고 오늘 뭐 미래에셋증권에서 또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이전까지 사실 이란이 협상도 안 하죠. 미국 공습 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호르무즈 해협 계속 통제를 하죠. 근데 이걸 일단 협상은 하게끔 만들어주고 호르무즈도 좀 통행 재개를 이렇게 만들려는 움직임이다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내용 중에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원래 우리가 온유 시설도 우리는 흔히 말하는 타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란이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놔둔 거다. 이 이야기 자체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빨리 협상을 해. 안 하면 우리 알고 있다. 다 흔히 말하는 다 그냥 괴멸시키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시간이 끌리면 지금 현재 뭐 사실 이란 그러니까 내각은 의미는 없어요. 이란이라는 게 이란 혁명 수비대가 훨씬 더 흔히 말 신정 체제에서 더 강력하거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건 다
흔히 말하는 지금 그 내각 쪽이에요. 이란 대통령, 이란 외무부 장관 다 내각이거든요. 거기는 대부분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면 정말 이란이 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쪽은 이란 혁명수비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금 이거 흔히 말하는 흔히 말하는 성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협상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최고의 흔히 말하는 이 마지막에 협상의 문을 닫은 건 아닌 건 맞아요. 예. 충분히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다만 명확한 건 이거예요. 협상은 하는데 정말 3주가 끝나서도 안 하면 우리는 무조건 공습한다라는 거고, 이 공습할 때는 정말 뭐 담수화 시설부터 해서 에너지 시설 다 박살내고 가겠다라는 게 명확하고,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 4월이면 지금 벌써 중동은 낮에 온도가 50도가 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기 끊기고 그러니까 물까지 끊겨버리면 이게 흔히 말하는 지금이야 미국이라는 공공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을 그 시선을 그쪽으로 집중시킬 수 있지만, 만약에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그러면 물, 식수, 전기, 무더위에 다 끊겼는데 그때도 국민들을 다스릴 수 있냐라는 거, 통제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이란 혁명수비대가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란을 조금 더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좀 담겨 있는 코멘트들도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일단은 뭐 우리가 이 시장이라는 게 지금 전쟁 리스크에 참 둔감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오늘 보면 여지없이 예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좀 변동성이 사실 한 달이 지났거든요. 네. 저도 사실 한 달 지나면은 많이 좀 둔감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아직은 좀 어쩔 수 없겠죠. 네, 뭐 저도 클라이맥스는 좀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뭐 다시금 좀 지상전의 파병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항모 전단을 이제 세 전단을 좀 갖다 놓는다고 하는 거의 최고 수준의 어떤 이제 뭐 협박 아닌 협박을 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보면 시장이 어느 정도 그렇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뭐 수긍이 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뭐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어쨌든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강도, 그리고 어떤 이제 지표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시금 새로운 그런 리스크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는 조금 이제 내성이 생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뭐 이번 클라이막스가 좀 지나고 난다면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몇 개 그래도 좀 시장의 반전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그래도 한두 개씩은 네. 있잖아요. 뭐 이따 말씀 드릴 시간이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삼성전자 실적도 있고, 뭐 세계 지수도 있고, 뭐 채권 지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녹아드는 상황이라면 좀 상쇄가 되면서 그래도 뭐 시장은 잘 좀 버텨주지 않을까 하는 네. 희망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국은 다음 주 4월 6일이 근데 결정의 날이 좀 될 것 같으세요. 오늘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네. 그거는 이제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네, 그렇죠. 부분이긴 예.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활절이라는 뭐 그리고 트럼프 담화할 때는 꼭 그 이제 약간 그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도 어느 정도 눈치를 보면서 뭐 어떤 세계의 여론 시선을 좀 의식을 하는 그런 좀 제스처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번 주말이 정말 클라이맥스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저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점, 예. 그리고 빠지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어쨌든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유가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WTI 선물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면서 한 106달러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문서진 대표님, 이게 지금 협상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셨잖아요. 그럼 오늘 유가 튀는 거, 요거는 지금 일단 일시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상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이 낮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의 코멘트를 보면 우리가 자꾸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각의 코멘트는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그분들은 정말 합리적인 분들이 맞아요. 강경파의 얘기를.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협상이 안 되고 협상이 키를 쥐고 있는 건 이란의 강경파인데, 그들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흔히 말하는 이런 협상의 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협상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가 같은 경우도 거기에 방점을 두는 거죠. 결국은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그럼 결국은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냥 다 박살낼 가능성이 오히려 이쪽이 더 높으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찌 보면 좀 유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미국이 빠져나가면 협상이 하기가 편해질 것 같아요. 미국이 빠져나가면. 왜냐하면 미국은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도 본인들을 어쨌든 공격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대고 협상한다라는 건 이란 강경파 입장에서는 굴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빠지고 나머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과 이야기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미국이 빠지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2주, 3주 후에 어쨌든 군사 행동이 끝나고 나면 시장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경민 팀장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용기 있게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라. 힘들면 미국 원유 사라.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 안 그럴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가정을 해야 되나요? 미국 원유를 산다는 것도 우리가 신경 써서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참 뭐 이렇게 일반적인 그 사고랑은 좀 다르죠. 지금 네. 그런 담화를 하면서도 저런 좀 비즈니스성 발언을 할 수 네. 있다라는 게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일단 저는 어제 저녁에 약간 예상은 했어요. 미국 원유 사라라는 내용이 무조건 들어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일단 그거 세 가지 정도의 그런 시사점을 좀 던져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미국은 지금 뭐 이쪽에서 나오는 원유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자립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의 어떤 이제 그런 반발심을 좀 누르기 위한 이제 그런 좀 심리적인 발언,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예. 발언도 좀 한 것 같고요. 이건 좀 실질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산 원유를 사라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특히 이제 동아시아 쪽 국가 한국과 일본에게 어느 정도 좀 메시지를 좀 던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전은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하는 것도 미국은 이제 언제든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천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게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역시 이제 뭐 세 가지 섹터죠. 오늘 시장 대비 뭐 물론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역시 이제 ESS를 포함한 신재생 쪽, 그리고 이제 조선, 그리고 방산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전체적인 이제 투자 심리랑은 조금 이제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찍어 누르고 네. 뭐 저점을 위협받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뭐 그렇다고 이제 섣불리 담기보다는 어쨌든 반등을 할 때 반등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잘 나오느냐, 이걸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좀 선제적인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섹터는 그 세 가지 섹터, 요 세 가지 섹터를 좀 아이디어로 좀 연결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 미국산 원유를 산다는 거를 시장에서 이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톤마일 증가한다고 해서 해운주도 조금 우리 시장에서 반응이 네. 되기도 했다 보니까 이 가정을 열어놔야 되나?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런 관련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게 그 미국산 또 이게 이제 지금 뭐 중진류다 경진류다 그런 그러니까요. 종류가 좀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있고, 정유시설에 그거를 곧바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그런 또 자본 지출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를 안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 대체 에너지원이 뭐야라고 하면 역시 이제 뭐 신재생 그렇죠. 쪽, 뭐 다른 뭐 LNG는 뭐 미국 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LNG 쪽 뭐 이런 것들에 좀 투자 심리가 좀 자극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조선주 아침에 좀 나쁘지, 오늘도 나름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죠. 뭐 음봉을 좀 만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조선주들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해본다면 이 이슈가 조금 강해지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시장 대비해서는 좋아요. 좀 강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민 팀장님께서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쪽 이야기 해주셨고 방산, 조선 쪽도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위기일 때 기회가 될 수 있는 섹터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산주는 좀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있었죠. 오전만 하더라도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이슈랑 함께 뭐 항공우주 쪽으로 눈길이 좀 갔다고 하면, 이제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로는 전통적인 방산주들 쪽으로 좀 더 관심이 확대된 상황이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전쟁 리스크가 이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나토 탈퇴 고려 발언까지도 했다 보니까, 문서진 대표님, 이제 방산주들 접근의 골든타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방산주는 뭐 지금
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공습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핵 위험을 없애려고 한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서 이제 미국이 얻어갈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걸프만에 대한 원유에 대한 흔히 말하는 위험성. 근데 그게 왜 부각이 되어야 되냐면 그러면 알래스카산 원유의 메리트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미국 본토 내에서 생산되는 원유 같은 경우는 그건 경질유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시아시장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알래스카산에서 뽑아 나오는 원유는 중질유거든요. 두바이산과 비슷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이야기가 났던 게 아니 값싼 중동산이 있는데 왜 비싼 알래스카 걸 쓰냐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흔히 말하면 리스크를 높여버리면 상대적으로 미국산 알래스카산 원유에 대한 흔히 말하는 메리트가 올라가는 거죠. 이걸 제가 보기에 노렸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나토 탈퇴의 명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명히 이 요구를 했을 때 나토는 안 올 거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왔으면 뭐 그냥 뭐 좋아 이거고 분명히 안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고 저는 요구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야, 러우 전쟁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도와줬다. 돈은 우리가 가장 많이 태웠고 가장 많은 무기를 지원했는데 너희는 우리가 정작 어려울 때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제 나토 탈퇴의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란 공습에는 이 세 가지 네.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조만간 제가 보기엔 중간선거 전 이걸 제가 보기엔 아젠다로 가져갈 것 같아요. 나토 탈퇴와 관련된 부분도 아젠다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서 나토 탈퇴 이야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 나토 탈퇴도 있고 유엔에 대한 비난도 있고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결국은 뭐 오늘 좀 방산주들이 시총 상위에서도 보면은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강세였습니다. 이게 이제 석기 시대 발언과 함께 방산이 이제 올라간 건데 사실 어제는 종전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틀 연속 다른 분위기에도 방산은 좀 강했다라는 걸 오랜만에 정현미 팀장이 이 방산 섹터에 좀 활기는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처음에는 이제 전쟁 이슈에 선반영된 부분이 굉장히 강했고, 네.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차익 실현과 하락이 굉장히 좀 많이 이어졌었죠. 그게 대표적인 뭐 천궁으로 굉장히 좀 유명세를 떨친 LIG 넥스원 네.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까지 한 걸음에 갔다가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줄줄줄 흘러서 60만 원에 왔다가 어제 이제 상한가 비슷하게 그쵸. 올라서 오늘은 이제 약 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오히려 이제 뭐 현대 로템을 비롯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쟁 발발 직후 빼고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쟁 이슈보다는 나토 탈퇴에 대한 네. 이렇게 명분? 빌드업이라 그러기에는 예. 너무 좀 그렇고요. 이게 어쨌든 이제 그런 뭐 명분과 뭐 이런 좀 가능성 때문에 좀 상승을 했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K9 자주포가 이제 미군에서도 뭐 한 500대 정도 드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럴 가능성 있는 좀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방산 쪽에 이 ETF가 자극이 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맞아요. 함께 편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역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은 LIG 넥스원 방어 무기죠. 방공 무기 뭐 이런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전 세계에서 1위인 방산 기업이 이제 RTX, 그러니까 옛날에 레이시온이라고 불렸던 이제 미국 이제 방산 기업인데요. 그 기업이 언제 이제 넘버원을 올라섰냐면 90년도 이제 걸프전 때 패트리엇이라는 미사일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사실 30%도 명중률이 나오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만, 그걸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이제 넘버원의 좀 기업이 좀 됐었는데, 저는 LIG 넥스원이 이게 물론 이제 뭐 전쟁이라는 슬픈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딛고 올라선다는 게 조금 서글픈 상황이긴 예. 합니다만, 최고의 광고 홍보 효과는 실전이라는 네. 걸 좀 봤을 때는 LIG 넥슨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환경이 좀 된 것 같고요. 와. 지금 실적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출액 대비 수장고를 봤을 때는 6을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두 자릿수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방어 무기에 대한 네. 그런 그런 좀 수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공2 빼고 이제 LSAM 그리고 CIWS 같이 이제 아주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방공 방어 무기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딱 한 종목을 꼽아라 그러면은 어제 물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LIG 넥스원이 좋은 흐름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 틈을 타서 이제 뭐 한국항공우주의 KF-21 같은 이제 양산 기구 나오고 인도네시아 수출도 열리고 블록2는 또 UAE와 할 가능성도 열리고 뭐 이런 이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나토 탈퇴가 진짜 가시화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방산주들은 한번 레벨업이 될 만한 이제 그런 이슈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빅4 중에서는 뭐가 제일 괜찮을까요? 근데 LIG 넥스원을 가장 또 좋게 본다고 정현민 팀장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빅4 말고 저는 빅4 말고는 사실 풍산에 가장 좀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근데 계속 빠지거든요. 이게 좀 요새 뭐 드론전이다 뭐다 이러니까 재래식 무기가 좀 이제 평가 절하되는 시기가 오는 건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생각보다는 어떤 이제 구리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네. 일단 전시탄에 대한 이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밸류적인 부분이 이렇게 좀 치고 나가지 못한 이제 그런 네.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첨단 무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뭐 전자전이나 뭐 드론이나 네트워크전 뭐 이런 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재래식 무기 쪽의 어떤 시장의 관심이 조금 물러선 게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풍산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안티드론 이제 그런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안티드론 탄에 대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그래요?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좀 수주가 나오고 한다라면 좀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원유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무기 체계가 훨씬 더 좀 앞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LIG 넥스원 쪽이 예. 아무래도 좀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서준 대표님 뭐 LIG 넥스원 아니면 뭐 또 방산 빅4라든지 뭐 지금은 LIG 넥슨이 압도적으로 그렇군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LIG 넥슨은 천궁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천궁은 당연히 긍정적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비궁을 비궁? 훨씬 더 많이 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천궁은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물론 타티어처보다는 가성비가 좋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순항 미사일을 떨어뜨리는데 흔히 말하는 이 천궁을 쓰는 거 너무 돈 아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천궁을 쓸 때 보면 이란에서 하는 대형 흔히 말하는 드론 여기에도 지금 천궁이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돈 아깝거든요. 근데 그거를 잡는 거 그거보다 훨씬 싼 비궁이 훨씬 더 유리한데 그렇군요. 비궁은 지금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엄청나게 좋아요. 소형 드론을 흔히 말하는 핵심적으로 공략하기 좋은 무기예요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세일즈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천궁의 흔히 말하는 명중률이 높기 때문에 비궁도 분명히 명중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세일즈가 많이 될 거고 특히 지금 이란 같은 경우가 모기 함대라고 해서 무인함이죠. 드론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습을 많이 하는데 이걸 흔히 말하는 잡는데도 비궁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비궁이 또 많이 쓸 건데 이것도 결국은 다 LIG 넥슨이라서 제가 보는 그 탑픽은 LIG 넥슨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분의 의견이 LIG 넥스원으로 좀 모이네요. 근데 그러면 우주항공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경민 팀장님, 사실 우주항공 지금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이후에 좀 자연스럽게 재료가 소멸이 된 건지 아니면 더 갈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관심을 완전히 뺏기게 된 상황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주항공 쪽은 지금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스페이스X의 어떤 이제 상장에 관련된 종목들의 리레이팅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한 화제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이제 방산과의 어떤 확장성. 요 세 가지가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의 어쨌든 이제 가장 큰 줄기 중에 하나, 모멘텀 종의 줄기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뭐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또 그렇게 또 폭락한 건 아니에요. 그 아르테미스에 관련돼서 세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생각보다 이거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다거나 이게 뭐 다른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정도로 하락한 건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 아르테미스 화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이제 그런 주가 수준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역시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 부분 그리고 이제 방산 쪽으로 이제 넓혀갈 수 있는 어떤 뭐 정찰 자산 뭐 이런 쪽의 이제 가능성
그런 것들은 아직 좀 살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정도의 하방 횡보, 하방 수렴을 좀 거친 다음에는 역시 이제 6월, 7월 뭐 이렇게 좀 가늠이 되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가 그때까지는 이게 꺼지지 않는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여지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네. 좀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면 뭐 스피어 같은 종목들, 예, 루미르 같은 그런 종목들은 아직도 좀 뭐 꿈틀대고 있는 이제 그런 힘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론이 나왔으니까요. 하방에 대한 어떤 경직성, 하방 수렴에 대한 움직임 며칠 좀 거친 다음에 다시 좀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다시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으로 우주항공 섹터가 강해지고 지금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좀 유지가 된 겁니다. 문선진 대표님, 이게 좀 이제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 혹시 뭐 유통기한이 좀 다 돼가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스페이스X가 그 우주의 기운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주로 가니까 우주로 우주의 가니까 기운을 모아야죠. 모든 우주의 기운을 모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상장이 제가 보기엔 세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상장하고 나면 나머지 우주항공 관련 부분은 강력한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상장할 때 모든 흔히 말하는 기대감과 이걸 다 밸류를 받아서 상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스페이스X도 막상 상장하고 나서는 또 이제 뭐 흔히 말 뭐 최근에 기대를 모아고 이제 IPO를 해서 성공했었던 서클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초반에 한 1, 2주 정도 올랐다가 그다음부터 다시 좀 반토막 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서 스페이스X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스페이스X 상장 전까지는 우주항공이 확실하게 힘을 쓸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그 전에 상장되기 전에는 익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혹시라도 스페이스X가 상장됐을 때 만약에 내가 미국 주식으로 스페이스X 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면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저는 듭니다. 네, 본래 스페이스X를 사시려면은 막 사기보다는 네. 그럼 이벤트 사항으로는 스페이스X 상장 전까지는 지금도 투자 매력도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 저는 충분하다고 어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충분하다. 네, 아르테미스가 미국이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본, 중국도 다 할 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변국들은 또 계속 투자를 그러네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 부분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과 함께 우주항공까지 방산 이야기 좀 섞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볼까요? 여기도 IPO를 합니다. 오늘은 유니트리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중국 유니트리가 상장을 합니다. 로봇주들이 그래서 모처럼 좀 올라갔습니다. 정영민 팀장님, 유니트리가 10조 원대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앞서 몇 달 내내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나믹스 몇십조 원을 봤잖아요. 유니트리 대단한 건 알았는데 생각보다 10조 원 좀 짜네요. 네. 유니트리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의 뭐 4분의 1도 못 버는데 삼성전자랑 시가총액 비슷하잖아요. 역시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 최근에 어제 그제 로봇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게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이제 이제 뒷 얘기를 보면은 아직 이제 뭐 공식화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의 어떤 이제 로봇 굴기 그리고 로봇의 확장을 좀 막기 위한 그런 법안 발의 정도가 좀 일어났다는 그런 기사들을 좀 맞아요. 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중국이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사실 뭐 비등하거나 앞서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중국에 한정되는 이제 그런 뉴스로 좀 흘러간다라고 하면 국내 로봇 뭐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나쁠 거 없거든요. 나쁠 게 네. 아니라 이제 좋은 거죠. 옛날 이제 배터리를 이제 중국에 한정시키는 이제 그런 법안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들, OBBA 같은 거 이런 것들 감안을 해봤을 때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그런 좀 후광이 좀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현대차가 뭐 그러니까 유니트리가 이제 10조 얘기가 나왔는데 한참 잘 나갈 때는 이제 뭐 40조, 50조 얘기 나오다가 요즘 다시 또 20조, 25조로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많이 내려갔네요. 네,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제 대안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유니트리가 상장하지 않았다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으로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안이 있는 대안적인 이제 그런 투자처가 생기게 된다면 역시 좀 분산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국내 이제 부품사들이 이제 조금 더 그쵸. 강세를 좀 보일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좀 배경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흥미로운 이제 그런 리포트가 어제 나왔었던 게
이제 더 이상 LG전자를 청소기 로봇 회사로 보지 말라라고 이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던 이제 그런 리포트가 맞아요.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몇 차례 제가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LG전자를 저도 좀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뭐 속된 말로 LG전자 각 잡고 뭐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만들기 시작하면 한평생 그 모터의 기술로 이제 살아남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가전에 대한 밸류에이션으로만 지금 한 10만 원 초반에 좀 머물러 있고 전쟁 이슈에도 사실 초반에 떨어져서 이제 횡보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계속 횡보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전쟁 이슈가 좀 후퇴하고 로봇에 대한 이슈가 다시 좀 부각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물론 현대차도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로봇의 어떤 아직 긁지 않는 복권 중에 하나는 와. 오히려 대형주인 LG전자 쪽이 좀 들고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지금 매수하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로봇 관련해서 LG전자를 한번 추적해 볼 필요는 예.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부해볼 필요가 꼭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요. 왜냐하면은 LG전자가 진짜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기술력, 로봇, 피지컬 AI에 접목되는 기술력들은 이미 꽤 좋은 기술력을 많이 갖춘 상태라는 것도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서진 대표님, 로봇주들이 사실 시장 안 좋아서 이게 좀 한풀 꺾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 섹터 자체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로봇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다 중소형주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로봇이라고 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매출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로봇을 한다고 해서 보면 정말 이게 로봇인가라고 할 정도로 기술적으로도 많이 떨어지는 쪽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제가 보기엔 더 이상 공략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정경민 팀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진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LG 아까 말씀 LG전자라든지 아니면 LG 이노텍, 삼성전기 아니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 들어가는 뭐 LH 만도라든지 이런 쪽에 실제로 납품이 가능한 종목들이 오히려 로봇 관련 모멘텀으로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로봇 관련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좀 대형주, 중대형주 중심으로 저는 오히려 공략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 대형주, 코스닥의 흔히 말 중소형주는 저는 이제는 좀 공략을 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방송 출연해서 LG전자 로봇이었어요? 바퀴 네. 달려 있어서 아직 멀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LG였나요? 거기가? 맞습니다. 제가 LG가 완성형 로봇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 관련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서진 대표님 뭔가 지금 부품보다는 좀 더 대형주 단으로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미국에서 지금 안보 로보틱스 법안 상원에서 발의했던 것들 보면 이게 완제품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도 규제 대상이니까 결국에 부품주로도 계속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부품주들이 제대로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로보티즈 정도만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납품을 하는 거지. 나머지 또 뭐 액추에이터나 이런 것들 만든다, 앵커도 만든다라는 회사들이 실제로 납품하는 회사들은 없거든요. 예. 다 기대감이라 보고 대부분은 다 지금 중국 쪽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법안이 백도어 관련 문제로 이제 법안이 나오는데 저는 이건 당연하다고 봐요. 중국이 안 할 리는 없다. 예. 그리고 로봇은 굉장히 초기에는 보안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곳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 문제가 굉장히 제가 보면 그러니까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중국산 흔히 말하는 부품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쵸. 근데 그 자리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누가 채울 맞아요. 거냐? 그럼 우리나라 국내 흔히 말해서 대형사들이 채워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로보티즈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로보티즈가 이제 유니트리,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캐파 증설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로보티즈가 모멘텀이나 주가를 열어두는 것도 가능성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소형주 쪽으로 한다면 저는 로보티즈 정도. 이거 나머지는 대부분은 다 그냥 좋아요. 현대차 그룹 쪽. 이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가서 로보티즈가 저도 쭉 내용을 봤는데 여기가 연매출 올해 600억 정도라고 나오는데 이걸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봐주면 뭐 연매출 1000억 잡을 수 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줄 수도 있는데 네. 그 정도 가지고는 이미 또 비쌉니다. 그러니까 밸류도 지금 가격이 그래요? 이미 충분히 다 반영된 가격이라서 충분히 비싸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섹터의 흐름이 좋아졌을 때는 좋아졌을 때.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죠. 일단 로봇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어요. 얼마 전에 연말 1월, 2월 같은 아주 좋은 분위기가 한번 형성이
되면 그때는 모르겠으나 일단 뭐 연매출 얼마지만 주가 흐름은 섹터 자체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아까 LG전자 이야기해 주셨는데 로보티즈도 사실 LG전자와 연결이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긴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뭐 저도 뭐 로보티즈 정도가 가장 뭐 그 협업 사례도 굉장히 좀 많고요. 굉장히 이제 발을 담그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뭐 문선인 대표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모 기업에 이제 좀 굉장히 높으신 분이 고객으로 있는데 로봇 관련된 이제 그런 사업부에 계세요. 근데 도대체 저런 종목들을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그 겁이 나서 그 종목들을 다룰 수가 없다라는. 너무 살 업계를 수가 잘 없다. 알고 있다 예. 보니까. 그리고 저거 그래봐야 뭐 프로토타입 시제품에 뭐 한 1000개 납품 간 건데 저게 조 단위의 밸류 시가총액을 가고 있는, 난 그걸 좀 용납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저 케이스도 제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로봇에 관련돼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좀 보수적으로 좀 보기 시작했는데요.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이렇게 좀 현시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을 모르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주가에 투영되기 시작했던 거는 그 CES에서 이렇게 아틀라스? 예, 아틀라스 한번 그 시연이 나오고 그 현실에 빡 오면서 그러면 정말 3년 내에 4년 내에 그냥 투입이 될 수 있겠네라고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나서부터잖아요. 이제부터는 로봇은 누가 뭘 한다라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부품 쪽보다는 이제 완성 쪽이 좀 맞다라고 보는데 부품 쪽을 보려면 어쨌든 확실한 현실감이 있어야 된다. 누구랑 무엇을 얼마만큼 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를 좀 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깊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담화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방산, 로봇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문선진 대표와 정경민 팀장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